안녕하세요. 관어박열레분치과 최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칭이 아닌 것이 되겠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측과 우측의 길이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턱이 이렇게 삐뚤하다고 하면 이쪽 길이가 길어지고 이쪽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런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이 되겠고, 옆에서 얼굴을 돌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 이 옆모습이 위턱과 아래턱, 얼굴 이제 윗부분이 대칭이 아닌 경우도 비대칭으로 할 수 있겠는데, 흔히 말하고 있는 주걱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턱을 앞으로 빼게 되면 이 아래턱이 위턱과 비대칭을 이루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와 측면에서 봤을 때를 나누어서 쉽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정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울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사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면 45도 정도에서 얼굴을 봤을 때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얼굴이 좀 틀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외관상 봤을 때 이제 안면 비대칭의 증상이 되겠고, 사실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씹기가 힘들고,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니로 음식을 자르거나 끊어줘야 되는데 치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턱이 약간 나오신 분들, 이렇게 주걱턱처럼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전적 영향을 받아서 턱이 주걱턱처럼 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좌우가 다른 분들은 유전적 영향도 있지만 성장기의 식습관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쪽으로 턱을 많이 괴거나 한쪽으로만 씻거나 해도 성장기에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면 뼈가 성장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성인이 됐을 때 얼굴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은 좌우의 얼굴 길이가 다른 게 주로 흔한 증상이 되겠고, 이 얼굴 아래턱 뼈의 길이가 다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아가 이렇게 잘못 물려서 이 턱뼈의 길이는 똑같으나 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물리게 되면 대칭으로 보이지만, 이 모형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턱을 틀어서 물면 얼굴이 당연히 비대칭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턱뼈의 길이의 비대칭보다는 치아 물림이 좋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부종기압 때문에 비대칭이 생긴다 보시면 되겠고,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턱이 이렇게 나온 경우 위턱에 대해서 좀 비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래턱이 들어간 경우도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주걱턱으로 보이는 경우는 의외로 이 아래턱의 길이가 길거나 턱 자체가 앞으로 나와서 비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아래턱을 뒤로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비대칭은 치아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고, 반면 옆에서 봤을 때 비대칭, 주걱턱이나 턱이 왜소한 경우는 치아 교정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왜 모형을 꺼냈냐면, 이렇게 정면에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수술보다는 교정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설명드렸는데, 교정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치아가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으면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이 많이 되지만, 위턱 자체가 이렇게 좀 틀어져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면 교정 치료를 아무리 치아를 잘 물리게 해도 이 턱 자체가 붙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교정 치료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모형에서 보이는 이 범위입니다. 여기 모형에 보이지 않는 부위는 교정 치료로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턱 끝이 나온 분들은 수술을 병행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턱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치아만 이렇게 나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턱끝 수술을 할 필요 없이 치아 교정만을 통해서 치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얼굴이 변하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뼈의 길이가 다른 분들은 당연히 수술을 같이 하셔야겠죠. 통상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물론 교정치료와 수술을 다 병행해서 하는 총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고, 수술은 하지 않고 치아 교정만으로 나는 개선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치아 이동량이 많아지고 또 방향도 여러 방향으로 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으면 물론 1년 반, 2년이 끝날 수도 있고, 길면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수술 및 교정 치료에 대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모아서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